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옳은 겁니다. 아마존 23년 최고의 책, 전세계 25개국 동시 출간, 구글 본사 심리치료사. 누구야? 이름이 캐서린 모건 셰플러 지음, 박설령 옮김. 캐서린 모건 셰플러. 뉴욕에서 심리치료사, 작가, 강연자로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구글 사회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그러면 공부하고 뉴욕에 있는 정신 석사, 왕성하게 칼럼니스트, 타임, 뉴욕타임즈 등등등등. 저자는 구글 또 등등에 같은 굴지의 기업과 일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는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재능이 낭비된다. 저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거리를 끓는 것을 돕는다. 그럭저럭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옳은 겁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고치려 노력했던 이들에게 완벽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 성정인지 안내한다. 자신의 강점에 기초하여 인생을 야망 넘치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소개한다. 아니요. 나는 어떤 완벽주의자일까?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 완벽주의를 질병이라 칭하는 몰서식한 사람들, 완벽주의로 하라 이 말인가요? 완벽주의는 강박주의일까? 완벽주의와 강박주의일까? 있네요. 스스로 관대해도 될 만큼 완전하다? 완벽주의를 찬양해라? 극단적인 생각 과잉을 멈춰라. 생각 과잉을 멈춰라. 그랬네요. 고난과 도전의 차이는 연결이다. 간단하고도 새로운 일을 하며 휴식하라. 새로운 일을 하며 오늘 당신의 완벽한 삶을 즐겨라. 이제 당신은 자유다. 완벽주의자의 99%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벽주의자는 완벽주의자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성이 서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건 한 줄로 요약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스스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말할 때 인생에서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도 항상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도 나는 왜 여전히 불완전한 것들에 실망하는가를 고민하느라 힘들다. 또 완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낀다. 애초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혼란스럽고 왜 남들처럼 느긋함을 느끼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이런 실존적인 호기심을 느낀다. 완벽주의자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뿐이다. 아무튼 완벽주의자가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도 괜찮다.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답시고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가진 힘을 발휘할 준비되어 있고 그건 완벽주의자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럴 리는 필요는 없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겸손한 척하거나 자기 재능을 부정하는 것은 그만둬라. 당신은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완벽하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적당히 넘어갈 줄 모르고 통제력을 잃기 싫어하고 온전한 애정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완벽주의 성향이 당신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어떨까? 완벽주의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다음에 질문을 읽고 A에서 E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답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어떤 유형인지 볼 수 있도록 직장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거나 문을 꽝 닫은 적이 있는가? 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정정거린다. 없다. 나는 항상 침착하고 프로다운 태도를 보인다. 없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없다.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지만 없다. 나는 화를 잘 참는다. 다음 중 어떤 상황이 가장 괴로운가? 주변 사람이 실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계획을 짜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거실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50가지 옵션의 색상을 보여주면서 10분 안에 고르라는 것,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 다음 중 당신과 가장 적합한 설명이 무엇인가? 극도로 높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 가혹하게 본다.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흉판이 신경이 쓰인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다. 황당할 정도로 우유부단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추진력을 좋아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음 중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뭔가? 당면한 목표에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한다. 하겠다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준비성이 철저하고 기발하고. 다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 못마땅하다. 빨리 일을 끝내고 싶다. 다른 사람의 회의, 저녁 식사, 휴가 등 어떤 일을 조정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계획을 한 사람은 그걸 고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인간관계, 직장 등에서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 중에서 당신이 받는 피드백은 무언가? 너무 격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매사에 자발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 남의 비위를 과하게 맞추는 것, 우유부단하고 최소한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태도, 체계적이지 않거나 산만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다음 중에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뭔가? 일을 끝내겠다고 1시간까지 좋은 퀄리티로 완수하는 것. 루틴, 체계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타인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결정을 최대한 확신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에 발을 들이는 것.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탐구하는 기회를 즐기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 결과는 가장 많이 선택한 알파벳이 당신의 완벽주의자 유형이다. 만약 두 개의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면 당신의 해당 유형이 모두 포함된 완벽주의자다. 더불어 이 책의 본문을 자세하게 읽는다면 자기만의 고유한 완벽주의 유형을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열정형 완벽주의자. 이 유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쉽게 집중한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하지만 기준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게 바뀌고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굴 수도 있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 이 유형은 한결같고 꼼꼼하며 주변을 안정시키는 데 능한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자발적인 상황이나 루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 맺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낭만형 완벽주의자. 이 유형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 유형은 준비에 탁월하고 기회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보며 충동 조절도 잘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준비에만 매달리는 탓에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우유부단함에 또 무대책을 낳는다. 난잡형 완벽주의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을 쉽게 떨쳐내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며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하고 타고난 열정이 있다. 하지만 목표에 꾸준히 집중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므로 결국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완벽주의에 대해 매우 왜곡된 묘사에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유명한 여성 완벽주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완벽주의로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살림의 여왕
마사추세츠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주부들의 전형적인 관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들은 왜 지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욕심을 줄이라. 야망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여성의 뭐든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아라. 같은 얘기들 말이다. 당신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강박증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나는 대화의 초점을 약점에서 강점으로 바꾸고자 한다. 나는 우리가 투쟁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오랫동안 집착했다. 내가 오랫동안 잠을 이어온 질문 가운데 누군가 나는 완벽주의자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5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를 담아냈다. 자기가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면 자기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또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느라 의지력을 낭비하는 것도 멈출 테고 새롭게 해방된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가장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가능성에 모든 걸 걸겠다. 나는 어떤 완벽주의자일까? 자기 내면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운명처럼 외부에서 일어난다. 칼 구스타브 융. 5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이 문장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 완벽주의자에 관한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첫 문장을 쓰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런 문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소 10년은 수치심에 시달린다. 열정형 완벽주의자는 첫 문장을 쓰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존감을 잊으려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에 시비를 건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첫 문장을 썼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하면서 그러고 보니 그런 걸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얼버무린다. 난잡형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쓴 첫 문장에 감탄하며 17개쯤 더 쓴다.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을 억누를 수도 있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기서 관리는 완벽주의자가 반사적으로 느끼는 중요한 충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계속 의식하고 그 간극을 메우고 싶다는 충동을 자주 느낀다. 완벽주의는 보이지 않는 언어이고 완벽주의의 유형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드러나는 그 언어의 독특한 억양이다. 나는 완벽주의자가 내뿜는 에너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항상 한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자극받으며 욕망의 깊숙한 것까지 파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과 연결되려고 애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다. 나는 그런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에 자석처럼 끌려다녔다. 통제력을 한꺼번에 잃기 전까지는 내가 통제에 집착하는 줄 몰랐다. 나는 내 인생이 순조롭게 고공행진을 시작할 때 암진료를 받았다. 어렵게 가진 아기를 유산했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몸이 아프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 즐거운 신혼생활도 잃었다. 수년간 노력해서 얻은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렸다. 내가 공들여서 완벽하게 구성해놓은 삶에 대한 계획도 다 잃었다. 한순간 건조에 휩쓸려다가 무언가가 나를 폭포 뒤편의 고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끌어당기는 기분이었다. 당시 나는 완벽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휴식해야 한다. 그래서 심신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무력함이 벌려받고 차라리 바쁘게 일하고 싶었다. 어떤 보상이나 해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일과 삶에 적극적으로 몰두하는 게 좋아서 그랬다. 완벽주의자 내담자들이 상담실에서 불어넣는 엄청난 에너지는 무력감과 완전히 대조된다. 그들이 들끓는 에너지는 자석 같은 힘을 발휘한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했으며 파괴적인 동시에 건설력이었다. 그렇게 나와 내담자 사이에 점점 늘어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이에 늘 존재했던 유사점도 깨닫게 되었다. 완벽주의가 지닌 힘을 깨달으니 그 힘을 되찾고 싶었다. 예전부터 내담자들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도왔지만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나의 완벽주의. 충동을 억누르려고 노력한 뒤에야 그 안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 깨달았다.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맨날 잊어버리고
마트 계산대에서 뒤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게 영양가 없는 말을 거는 나 같은 여자도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새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낱낱이 뒤집어 보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완벽주의 성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꼼꼼히 살펴보니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하나의 핵심 개념이 5가지 독특한 표현형으로 나타났다. 5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 오전 11시에 클레어는 약속 시간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 매주 앉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물체를 다룰 때에 극도로 신중하다. 그녀가 내 소파에 앉는 것만으로 소파가 깨끗해진 느낌이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휴지 조각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그녀가 나와 대화할 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삶의 부스러기와 작은 조각,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다 드러났다. 그녀의 표면 아래에 그런 혼란을 알아차린 건 그녀가 나에게 자기 내면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고도로 자기 수양을 쌓은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회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능숙해서 감정적인 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흥분했는가? 화났는가?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들은 항상 그 사진이라도 찍을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스타일은 진정성이 없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더 거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 주변에 구축하는 질서는 벽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존경받기 위한 것이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남들과 거리를 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체계,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보에 입각한 새 선택을 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 높은 기준, 객관성, 체계화를 통한 명확성 등이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자신의 완벽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건 자소외적인 정체성 특징과 반대되는 자친화적인 측면이다. 화끈한 직업윤리와 그에 걸맞은 인내심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통제 스타일을 의수될 수밖에 없다. 단점은 크고 작은 일정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적극적인 상황을 스트레스로 여긴다는 점이다. 계획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완벽주의자는 계획되지 않거나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는 성장할 기회가 전혀 없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남들 눈에 취약한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외부의 신뢰성과 내면의 힘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실수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가장 밝을 때만큼 신뢰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천하무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낭만형 완벽주의자. 상담 10분 전에 로렌에게 메시지가 왔다. 미안한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최악의 날이네요. 얼마 뒤에 로렌이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코트를 받아서 옷걸이에 걸려고 돌아서는 사이에 울음을 터뜨렸고 울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일찍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녀는 회의가 엉망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다. 로렌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으며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사가 자신과 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로렌을 괴롭혔다. 그녀는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른 유형의 완벽주의자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성취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호감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연결을 원한다. 그들의 성취와 탁월함을 유지하려는 완벽주의적인 충동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과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와 다르게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완벽주의를 숨긴다.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완벽주의이면서 아닌 척 한다는 거죠.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신경 쓰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신경 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타인의 인식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나무 한심을 사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드러내는데 서툴다. 예를 들어서 낭만형 완벽주의자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어쩌지? 성공하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지?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참을 수 없다. 이 여행의 완벽주의자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석구석에서 은밀하게 남들의 동의를 기다린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기 열정을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나는 당신이 허락이 필요하지 않고 날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이 메시지의 숨은 의미는 당신이 내게 상처 입을 수 없다 이다. 결국 거기서 드러나는 메시지에는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난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는다.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본의 아니게 거리감, 우월감을 내뿜는 전형적인 완벽주의자와 달리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무수히 많은 의미 있는 관계를 동경하고 자기 삶에 그런 관계를 끌어들이면서 살아간다. 소형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을 피하는 성향인 낭만형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경계를 구현하고 자신의 풍부한 연결 능력에 보답하는 사람, 장소, 사물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면 멈출 수가 없다.